자, 중국의 사드 보복이 초등학생까지 동원해서 세뇌시키는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 중국이 속도 조절은 하고 있습니다만 명동의 중국 관광객이 끊어져 버렸고 명동의 금융가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중국의 롯데마트가 사드 보복 때문에 거의 마비 상태다. 철수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지난 주말에 중국에서 오는 이렇게 관광객이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의 여행 제한이 시작되는 첫 주말에 반토막이 났고 자 면세점도 지금 울상이다 이렇게 해서 심지어 중소기업들이 보이게 안 보이게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급기야 어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광화문 사거리에 그 회사의 직원 3명 등 4명이 있어서 사드를 반대한다라는 중국어로 된 팻말을 들고 있는 이런 정말로 기가 찬 현실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중국이 한국 기업으로 하여금 사드 반대 시위를 열어서 인증샷을 찍어 보내면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한 화장품 수출 기업 사장과 직원들이요 토요일날 저녁에 광화문 광장 앞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간자체로 된 중국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현지 거래처가 이 화장품 회사가 사드하고 무관하다는 걸 증명을 하면 수출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주환이라고 하는 이 화장품 수출회사 사장이라는 사람, 이 인간도 정말 기가 찬 사람입니다. 저희 직원하고 광화문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 정말 중국 현지에서도 그럼 안심이 되니까 너네 화장품을 살 의향이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죽했으면 오죽하는 게 아니라요.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도 해야 될 일과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일제시대 하에서 일본한테 빌붙어서 살던 사람하고 뭐가 다른 행동입니까? 이런 행동까지 해서 먹고 살고 싶습니까? 그 사장님 중국 수출 안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업체는 피켓이 인증사진을 찍어서 중국 거래처에 보낼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왜 업체와 업체끼리 거래하는데 한 업체가 한국을 보고 이런 거를 요구하는 일이 이게 생기는 겁니까? 정부는 뭐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서요. 그 사장 불러다 직원 불러서 조사를 해서 중국이 이런 압력을 냈는가를 확인을 해서 WTO에 국제상사중재기구에 제소를 바로 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이걸 보여주면 상황이 나아지나요? 네, 많이 좋아진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대중국 무역 피해를 접수한 결과 열흘 동안 67건이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뚜렷한 이유 없이 통관이 지연되는 사태가 23건,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거나 현지 불매운동에 피해를 본 것이 각각 10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 한중간에 빨리 이런 사태가 수습이 되어서 돈 벌기만을 바란다 하는데요. 우리가 개성공단 사태 때 개성공단에 그 입주한 기업들이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도 참 실망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개성공단보다 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자, 중국의 보복 조치가 나오고 있으면요. 정부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중국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수출하는 한 회사는 온라인 쇼핑몰에 중국의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모두 상품이
퇴출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놈들 미쳤다. 국가 간의 문제에 저렇게 오버하냐. 미친 짓이다. 우리가 일본과 위안부 문제로 일본 기업 국민에 피해 줬냐. 진짜 쓰레기다 중국. 더러운 민족성 꺼지라 해라. 얼마나 절박하면 저렇게까지 할까 하는 생각과 함께 마음 한구석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같아.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중국과 여러 교류 자체를 끊었으면 한다. 중국은 한번 맞들이면 그 다음에도 자기들이 원하는 똑같은 짓을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중국 속국이 된다. 자, 이쯤 되면요,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중국에 대해서 WTO에 제소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자간 기구를 통해서 제소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현호라고 하는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요,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가 이제 시작인데 WTO 같은 다자간 기구를 통해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 이후에는 그러면 중국 경제보복 조치가 사그라들까? 5월이면 사드가 배치되는 시점이고 대선이 끝난 이후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11월 달에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가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타협이 없는 한 보복 조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은 매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에 했던 전례를 보면 중국은 단계별로 보복 조치를 강화해왔다.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롯데만 겨냥하고 있지만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나 전자 부문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 조치를 취할 거라고 본다. 이쯤 마늘 파농 때도 중국은 휴대전화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한 바가 있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WTO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지만은 상황에 따라 중국이 이 수단까지 쓸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자, 양자 간에 있어서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FTA를 가지고 대응하더라도 중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만이다. 우리가 그렇게 세계의 최고의 이 자유무역의 영토를 가져 있다. FTA 체결한 것이 가장 이렇게 많다. 즉 우리가 FTA를 체결한 나라나 면적이나 이런 걸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자랑했는데 이 FTA라는 부분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FTA 부속 조항에 보면 한중간에 관광객에 대해서 100% 접근을 하게 해줘야 된다. 즉 관광에 대해서 어떤 수를 써도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벌써 공개적으로 위반했어요. 그런데 이걸 FTA를 가지고 둘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둘 간의 계약한 거에서 누구한테 가서 유엔에 가서 따지겠습니까? 따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TA를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안 하는 이유가 FTA를 해서 눈앞에는 이익이 좀 보이더라도 강대국가 FTA를 할 때 잘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FTA를 신중하게 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FTA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FTA 엄청 좋아했죠. 자, 이 새 정부의 FTA 하다가 FTA가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다만 중국은 자유무역에 반하는 보호무역을 한다라는 국제적 비판에 민감하다. 지난번에 2월달입니까? 1월달이죠. 다보스 포럼에서 시진핑이 트럼프의 보호무역에 대해서 자기는 전 세계 자유무역의 기수가 되겠다고 떠들썩하게 연설을 해서 박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시진핑이 이렇게 자유무역의 기수다라고 해놓고는 WTO 같은 다자간 기구에 이렇게 제소를 당하게 되면 행동이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계속 우리가 시끄럽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WTO 제소를 할 만한 소지가 아직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당장 WTO 제소를 하지 않더라도 걸려면 걸 수 있다라는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에 대해서 당당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겁니다. 자, 18일 토요일 날 있었던요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 장관의 미소 한번 교환하지 않고 서로 니 탓이다 내 탓이다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답이 곧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우리 기업이 광화문 사거리에 저거 직원들 데리고 가서 서 있는 이런 볼상 싸나운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이 기업은 중국 정부만 겁이 나고 한국 국민들의 분노는 겁이 나지 않습니까? 이 기업 어딘가 조사 좀 했어요.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요.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광화문 광장에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전부 사드 반대 팻말을 들고 기어 놓는 이런 꼴을 봐야 되겠습니까? 황교안 대행은 뭘 하고 있습니까? 뭘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 중국만 겁이 나고 중국에 돈 벌고 싶은 이런 기업에 대해서 저는 한국에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 정말 조치를 먼저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떳떳하게요. 정부는 국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단속도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하게 중국에 대해서 WTO나 국제상사중재기구 이런 부분에 제소를 취하고 중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이런 반자유무역 행태에 대해서 공산주의적 경제 행태에 대해서 전 세계에 홍보하는 역할에 앞장설 것을 요구합니다. 돈은요 벌었다 안 벌었다 할 수 있지만은 영혼을 잃으면 그걸로 끝장입니다. 중국 속국으로 얼마나 오래 살고 싶어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샷을 찍어 보내면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한 화장품 수출 기업 사장과 직원들이요 토요일날 저녁에 광화문 광장 앞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간자체로 된 중국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현지 거래처가 이 화장품 회사가 사드하고 무관하다는 걸 증명을 하면 수출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주환이라고 하는 이 화장품 수출회사 사장이라는 사람, 이 인간도 정말 기가 찬 사람입니다. 저희 직원하고 광화문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 정말 중국 현지에서도 그럼 안심이 되니까 너네 화장품을 중국 정부의 여행 제한이 시작되는 첫 주말에 반토막이 났고 자, 면세점도 지금 울상이다. 이렇게 해서 심지어 중소기업들이 보이게 안 보이게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급기야 어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광화문 사거리에 그 회사의 직원 3명 등 4명이 있어서 사드를 반대한다라는 중국어로 된 팻말을 들고 있는 이런 정말로 기가 찬 현실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중국이 한국 기업으로 하여금 사드 반대 시위를 열어서 인을 살 의향이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죽했으면 오죽하는 게 아니라요.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도 해야 될 일과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일제시대 하에서 일본한테 빌붙어서 살던 사람하고 뭐가 다른 행동입니까? 이런 행동까지 해서 먹고 살고 싶습니까? 그 사장님 중국 수출 안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업체는 피켓이 인증사진을 찍어서 중국 거래처에 보낼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왜 업체와 업체끼리 거래하는데 한 업체가 한국을 보고 이런 거를 요구하는 일이 이게 생기는 겁니까? 정부는 뭐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서요.
그 사장 불러다 직원 불러서 조사를 해서 중국이 이런 압력을 냈는가를 확인을 해서 WTO에 국제상사 중재기구에 제소를 바로 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이걸 보여주면 상황이 나아지나요? 네, 많이 좋아진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대중국 무역 피해를 접수한 결과 열흘 동안 67건이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뚜렷한 이유 없이 통관이 지연되는 사태가 23건,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거나 현지 불매운동에 피해를 본 것이 각각 10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 한중간에 빨리 이런 사태가 수습이 되어서 돈 벌기만을 바란다 하는데요. 우리가 개성공단 사태 자, 중국의 사드 보복이 초등학생까지 동원해서 세뇌시키는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 중국이 속도 조절은 하고 있습니다만 명동에 중국 관광객이 끊어져 버렸고 명동의 금융가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중국의 롯데마트가 사드 보복 때문에 거의 마비 상태다. 철수 가능성이 있다는 거. 지난 주말에 중국에서 오는 이렇게 관광객이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다.